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권유진 프로입니다. 바둑퀸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저의 강좌를 보시고 또 찾아와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또 여러분들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온라인에서 지도를 한 지 한 2년 정도 되신, 온라인 급수로는 1급에서 1, 2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최근에 4단으로 올라가신 분의 바둑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연령대는 70대 후반이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바둑을 이제 배우실 때 나이가 많아서 항상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시는데, 저는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둑에 대한, 배움에 대한 열정만 있으시다면, 저에게 배우시는 분들 가운데는 80대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력 향상 좀 원하신다면, 또 거주하시는 지역이 서울이시라면 한번 저에게 문의를 주셔도 저는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최근에 기력이 많이 느신 것 같아요. 평소에 2점 상수인 친구분과 바둑을 두실 때가 많다고 하셔서 저하고 이제 2점으로 스파링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하고 바둑을 두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강좌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제가 첫 수를 화점으로 두니까 이제 소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들의 입장에서는 좀 모양을 넓게 펼쳐서 좀 하수가 넓은 모양에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서 공격을 하는 방향으로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젖바둑마다 차이가 있는데, 2점은 이제 젖바둑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상수 입장에서 모양을 좀 넓히기 쉽게 좀 발빠르게 이렇게 걸쳐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넓은 모양을 좀 많이 좀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걸치면 받아주고 이러한 진행으로 이제 많이 두게 되는데, 애호가분들 바둑에서는 보면 여전히 변벌림 이런 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인공지능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붙이고 젖혀가는 정석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붙이고 젖히는 정석이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거의 국민 정석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만약 예전에 바둑을 두셨다면 이렇게 그냥 이어서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양호고의 자세가 좋아서 흙이 좀 당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쉬운 선택으로는 단수가 있습니다. 이었을 때 만약에 흙이 백을 가르고 나오는, 이렇게 빠져나오는 자세로 관통의 자세를 취해서 둔다면 서로 돌들이 양분되면서 전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정석은 젖바둑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상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워요. 일단 흑도를 양분시키면서 공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합한 선택은 아닙니다. 물론 기풍상 만약 여러분들께서 전투를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내려오는 정석을 끊기더라도, 백은 또 귀를 살아야 되니까요. 귀의 형태는 살아야 됩니다. 완전 빠져나오는 순간 A, B 맛보기로 백의 귀가 잡히죠. 그래서 느는 수까지는 외길인데 2단부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투를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내려가는 정석 두셔도 괜찮지만, 그냥 무난하게 두신다면, 특히 2점 상수하고 지금 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어서 건너가게 해주고, 여기서도 예전에 이렇게 늘어서 많이 두었습니다. 한 점의 가치를 크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 한 점을 잡더라도 굉장히 작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버리면 그만이고요. 이 진행은 백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한 점 잡는 수를 남겨놓고 그냥 늘어서 받게 되는데, 실전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실전에 이렇게 둔다면, 흙으로 만약에 하수 입장에서 상수를 상대로 이렇게 두어놓고 손을 빼서 진행을 한다면 가장 알기 쉽고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추후에 이곳에 끊기는
수가 남아있더라도요, 이렇게 버리면 그만이고요. 실제로 이곳보다도 중앙 쪽이 더 큽니다. 둔다면은 백도 중앙으로 꼬부리거나 또는 나를자를 두어서 새를 키우는 것이 좋고요. 흙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밀거나 나를자를 두거나 했을 때 이 느는 수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큽니다. 대세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난하게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저하고 만약에 승부바둑을 둔다면은 아마도 5점, 6점 뭐 이렇게 이 정도 차이가 나실 수 있는 기력이에요. 하지만 2점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연습으로 2점 포석으로 상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흑으로서는 완벽한 선택이고 네, 무난한 진행입니다. 자, 그러자 제가 또 나를자로 이렇게 걸쳐갔고요. 여기서도 나를자로 받아주었습니다. 일단 나를자 걸침에 여러분들 물론 맞바둑에서는 손을 빼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묻지마 33이죠. 그러니까 33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33을 침입하라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양걸침의 변화는 프로들도 너무 어려워서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양걸침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를자 걸침에는 그냥 나를자로 받아주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네, 실전 진행이고요. 네, 이렇게 두니까 여기서 변벌림을 네, 진행했습니다. 자, 변벌림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붙여서 젖혀간다면 우상기 정석과 마찬가지로 단수를 쳐서 이어서 이렇게 눌러놓고 손을 빼고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나를자도 굉장히 큰 곳이고 33도 큰 곳이고요. 뭐 이 다음에 여러 자리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요 모양 자체로 사실 흑으로서는 큰 숙제를 풀어낸 거예요. 왜냐면 이 나를자의 형태를 공략할 때 요즘은 거의 다 붙이고 젖혀서 진행을 하는데 이때도 흑으로서 뭐 실전과 똑같이 이렇게 가장 쉬운 정석의 선택으로 둘 수도 있지만 다양한 선택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호구 칠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냥 이을 수도 있고 여러 선택이 있는데 여러 선택 가운데 가장 알기 쉬운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미는 것까지 알아두신다면 이 정석 하나의 난관은 극복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약간 허허실실 작전으로 변벌림을 해서 모양이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상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양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러 맞춤형으로 두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도 33이 망설여지시나요? 이제는 33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바로 33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33을 들어왔는데 정수이자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일단 백이 어느 곳을 막아야 될지 괴로워요. 제가 실제로 네, 물론 지도기이지만 승부바둑은 아니지만 어느 쪽을 막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측을 막으면 밀었을 때 이러한 정석이 진행되었을 때 지금 보시면 변의 벌림돌이 중복으로 놓여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젖혀 있는 것까지 정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교환은 생략하시고 왜냐하면 백도를 굳혀주면서 세력을 내주게 됩니다. 굉장히 두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은 생략하시고 그냥 나를자 정도로 두어서 만약에 상대방이 이러한 배석에서 중앙으로 덮어서 늘어서 진행한다면 이렇게 대세점을 차지했을 때 세력도 견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 세력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곳을 막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장면이었는데 일단은 변벌림의 의도를 좀 약간 살려서 반대편으로 막는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밀었을 때 이때도 똑같이 그냥 옛날 정석대로 이렇게 평범하게 늘어서 둔다면 이 백의 모양이 조금 눌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흑의 33 지금 침입은 백으로서 좀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아주 멋진 한 수였고요. 대세점이었습니다. 네, 실전 진행이고요. 실전은 제가
짧고 젖히고 가장 실속 있는 한 점을 희생하면서 두 점을 가져가는 정석을 선택했습니다. 이 정석은 과거에도 많이 두어졌던 정석인데 인공지능 시대에 정석이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예전 정석 그대로 두지 않는데 이 정석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실리를 좋아하신다면 이 정석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백이 좀 하변의 실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둔 건데요. 많이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이때 선택의 기로입니다. 여러분들이시라면 흙으로 어디를 두시겠어요? 저라면은 상변에 변벌림을 해서 뭔가 우상 쪽의 흙돌도 아직은 미생이기 때문에 좀 약간 보완의 차원에서도 대세점이 되고요. 그리고 또 상변의 모양을 키웠을 때 이렇게 양날개를 펼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흙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상황이 됩니다.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 정도를 두지 않을까 싶은 장면인데요. 실전에는 이 한 점을 따낸 흙의 넉 점의 돌이 약간 위험하다라고 이제 추후에 복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자를 두더라도 물론 대세점이긴 합니다만 굳이 받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받아준다면 안전하긴 하죠. 완생이지만 백도토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굳이 받아주지 않아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이렇게 씌우더라도 밀어가면 몇 번 밀어놓고 집을 만들면 분리된 두 집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설령 잡히더라도 큰 곳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침입을 해서 둔다면 잡히더라도 버리면 또 그만이거든요. 별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을 빼고 두실 수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는 수도 좀 일종의 안전장치죠. 최대한 젖바둑에서는 곤마를 만들지 않는 게 또 유리한 작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아주 좋은 자리였고요. 이렇게 밀어가니까 제가 또 우변의 흙돌을 이렇게 다가가서 공격하는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자, 흙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험한 돌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수의 심리는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산다면 느는 수가 떠오르는데 이렇게 늘어서 받아주면 붙여놓고 모양을 약간 좀 활용한 다음에 중복시킨 다음에 다시 변벌림으로 해서 좀 모양을 펼쳐가는 작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백의 주문인데요. 여러분들이시라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흙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어요? 실전에는 상변에 다가가는 자리를 두었는데요. 이 수도 좀 수비와 공격을 겸하는 또 대세점이기도 한 아주 좋은 명당 자리였습니다. 좀 건너가는 수를 엿보고 있죠. 붙이면 건너가는 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백도 이 모양에서는 이렇게 다가가는 이유는 붙이는 수를 두기 위함이에요. 붙여서 흙 모양을 중복시키겠다라는 의도에서 둔 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붙여서 진행을 했고요. 늘어서 받으니까 이제 백도 이제 한 칸을 띄어서 중앙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제 흙도 안정을 해야 되는 장면이죠. 여기까지 진행은 흙으로서 이 밀어간 자리가 약간 발이 느린 수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완벽한 수순이라고 보여져요. 이분께서는 저하고 한 2년 정도 배우셨는데 두 점 젖바둑을 항상 두고 있고요. 두 점 젖바둑에서 좀 많이 익숙한 포석으로 지금 보시면 짜여간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침투를 해 들어갔을 때는 이러한 형태의 이 세 칸의 벌림이라고 하죠. 고조장단 맞춰서 이렇게 세 칸의 벌림에서는 가운데를 들어오면 언제든지 건너가고요. 또 삼선으로 낮게 침입을 하면 언제든지 바로 위를 붙여서 행마하는 것이 저희가 소위 이야기하는 족보에 많이 있는 행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들어갔을 때 바로 위를 붙여가는 수가 정수이고요. 만약 늘어서 둔다면 내 집이 깨지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불만이라고 여기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건너가는 것은 백이 불만입니다. 한 번 더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호수가 되는 거고요. 흙이 또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면서 귀중한 선수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백으로서는 불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백은 무조건 그냥 느는 것이 아니라 끼워서 최대한 상대방의 모양에 흠집을 남겨야 됩니다. 실전 진행인데요. 끼웠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이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위를 쳐서 느는 수가 일감으로 떠오르셨다면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한 분이십니다. 예, 부분적으로는 위를 단수 쳐서 이을 때 이렇게 늘어서 봉쇄를 하는 자세가 좋고요. 지금은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우측에 석점이 놓여있기 때문에 끊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끊는 수가 두어졌을 때 한 점을 가져갈 수가 있는 형태인데 이러한 형태가 나왔을 때 흑으로서는 뭔가 손해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끊겨서 한 점이 잡혔기 때문에 집으로는 실제로 백이 좀 이득을 받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이제 기본적인 형태예요. 실전에 이어서 진행을 했는데 있는 수보다는 변벌림으로 좀 발빠르게 두어서 이 한 점을 버리더라도 굉장히 작습니다. 아주 작기 때문에 백도 끊어서 한 점을 잡지는 않아요. 그래서 발빠르게 두는 것이 좋았는데요. 부분적인 형태에서는 흑이 좀 손해를 봤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형태가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보통은 건너가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우측에 백돌이 놓여 있어서 끊는 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한 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백으로도 만족인 겁니다. 따라서 흑도 지금은 예외적으로 보통은 이제 위를 쳐서 건너가게 해주는 형태가 일반적인 저희가 소위 이야기하는 족보에 있는 행마인데 지금은 아래를 치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래를 쳐서 나올 때 한 점을 잡는 거예요. 특히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는 아래를 치는 빈도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점을 잡고요. 바꿔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귀중한 선수까지 잡아서 변벌림을 했을 때 흑으로 굉장히 좋은 두터운 모양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러한 형태를 흑이 모양을 키울 때 이렇게 쭉쭉 밀어서 행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칸을 띄어서 행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 점이 준동하는 수가 남게 되어서 백이 곤란하고요. 받아두어야 되는데 이렇게 받으면 자체로 당했고요. 만약에 위를 밀어서 받는다면 이렇게 따라서 젖히는 순간 자연스럽게 모양을 또 행마의 리듬을 타면서 키워갈 수가 있어요. 막는 것까지 선수죠. 예, 이렇게 되면 흑이 굉장히 큰 모양이 아주 손쉽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러한 미는 수보다는 미는 수는 굉장히 단순한 행마이고요. 한 칸을 띄어서 한 점을 준동하는 수를 엿보면서 새를 키우는 한 칸 행마가 명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가 제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칸 벌림, 고저장단 맞춘 세 칸 벌림에 가운데 침입하는 수를 두었을 때는 바로 붙여가는 수가 이제 일감이자 정수이고요. 이때 늘어둔다면 넘겨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형태를 만약에 상대방이 끼워온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쳐서 건너가게 해줄 것인지 실전 진행인데요. 실전에 여기 약간 손해를 입었죠. 또는 아래를 쳐서 단수 쳐서 이렇게 바꿔치기로 진행을 할 것인지 항상 주변 배석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것이 흑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고요. 또 귀중한 선수까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야 되는 장면이었어요. 실전에는 위를 치고 이어서 이렇게 백을 이제 어떻게 보면 건너가게 해주고 한 점은 잡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진행은 흑으로서 약간 손해를 입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제 백이 둔다면 갈라치기는 가장 평범한 수예요. 아마도 정수겠지만 조금은 발이 느린 수입니다. 실전 진행인데 제가 지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승부바둑을 둔다면 막 이런 식으로 붙여서 받아주면 늘어서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마할 가능성이 큽니다. 늘어서 받아준다면 한번 젖혀놓고 또 이렇게 변으로 벌려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흑의 큰 모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손쉽게 부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상수 입장에서 둘 때는 최대한 상대 돌에 붙어가는 행마가 많이 나와야 되고요. 또 하수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발빠르게 모양을 두텁게 두는 것이 또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데 변벌림 굉장히 좋은 곳이었고요. 실전에 이제 제가 그냥 펑펑하게 무난하게 두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서 포석이 일단락이 된 한 판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두 점 젖바둑에 몇 점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100점까지는 아니지만 95점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95점 정도. 그 정도로 거의 완벽한 한 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 우변의 흙의 모양을 키울 때 또 여기서도 족보에 나와 있는 행마를 알려드리자면 이런 모양을 좀 그냥 두기에는 아쉽잖아요. 특히 만약에 백이 이런 자를 붙여서 이렇게 늘어간다면 흙의 모양이 약간 당하는 형태로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키울 때는 한번 어깨를 짚어놓고 받을 때 위를 붙여서 요런 행마가 또 모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유명한 족보에 있는 행마이고요. 젖힌다면 끊어서 단수를 치면 따라 나와서 또 이러한 단수까지 기분 좋은 단수까지 칠 수 있어서 흙으로서는 아주 손쉽게 큰 모양을 가져갈 수 있는 멋진 행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짚어서 받을 때 붙여가는 행마. 보통은 끼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늘어가게 되면 또 늘어서 이렇게 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갈라치기 형태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이니까요. 이렇게 짚어가는 수도 여러분들 실전에서 아마 이미 많이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 이런 행마 잘 모르신다면 많이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점 젖바둑 판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 제가 알려드린 부분 정석의 형태들을 한번 응용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